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열린 이 특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이 세 개 법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자, 감독님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특검이 이제 시작되면 아마 앞으로 보십시오. 내란 특검은요. 일단 수사 대상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군사 반란 등 11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특검이 1명인데 특검보가 6명이고 파견 검사가 60명입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만 10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 총 267명. 와, 267명이면 거의 아마 지방검찰청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방검찰청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네. 특검보가 몇 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3명이었죠. 네, 더블이에요, 더블. 네, 따블인데다가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는 또 함께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태균 공천 의혹 등 16개 수사 항목입니다. 총 205명,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80명, 최장 170일. 해병대 특검원 최상병 사건 총 105명, 특검 1명, 특보본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최장 140일. 이게 규모가요. 서울중앙지검의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부산지검 정도 규모가 되고 예. 이 들어가는 비용만 한 440억 정도가 된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특검 전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가 이제 저런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공수사부 검사 숫자보다도 좀 많다고 하니까 참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그것도 3개의 특검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는 처음이죠.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특검 하나가 바로 전 정권에 있었던 그것들 그리고 오래된 과거가 아니잖아요. 네네. 오래된 과거라면은 또 모르겠어요. 네. 그때 아마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몰고 온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야말로 일파만파 엄청났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들끼리 했는데도 그런데 저게 동시에 뭐 하면요. 이거 거의 뭐 전방위적인 뭐고 그 기사 언론 접할 때도 뭐 저게 뭐 거의 주요 매일 한 2건씩만 쏟아내도 그렇죠. 하루 6건 기사 아니겠습니까? 저 종편 작가들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네. 아이템은 풍부하겠네요. 네. 자, 이게요. 지금 참 간단찮은 게 이렇게 검사들을 전부 다 차출해 버리면 참 그동안 민주당이 보면 검사들 되게 싫어했는데 또 네. 이럴 때는 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수사를 좀 성과 있게 해야 검찰 해체가 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성과를 올리려고 엄청 아마 뒤져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탈탈 털 겁니다. 탈탈 털어서 이 기간 동안 하고 또 이번에 보면 전부 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중 뭐 인지하게 된 새로운 사건 별건 수사는 원래 그때 제가 검수완박하면서 자기들이 못하게 해놨잖아요. 맞아요. 별건 수사. 네. 그 뭐 인디안 기우제식 먼지털이식 수사다. 그 인권 침해다. 뭐 하면서 그때 문재인 때 검찰개혁으로는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은 인지 중인 사건 얼마든지 수사 범위 확대해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명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앞으로 수사 이제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고 진행이 될 겁니다만은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 수사라는 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시원하고 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이 정권이 매일 이런 뉴스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관심을 갖겠지만 이게 우리가 적폐청산 문재인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좀 관심을 가졌지만 나중에 되면 그 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은 힘자랑 또 힘과시 이런 걸로 비춰지면 이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사실은 문재인 정권도 뒤에 보면 결국 조국 수사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건도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정말 과도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역량을 지금 본인들의 어떤 경제나 이런 성장으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 정책을 협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 올 하반기와 내년 초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자, 뉴스는 들은 거는 좋은데 이 국력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이거에 대한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거는 집권하고 1년입니다. 네. 1년 동안 이건 때려잡다 보면 이게 좋은 시간들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종 뭐 국민들 새 정부에 바라는 거 하면 압도적 1위가 민생 안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민생 안정입니다. 근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 이미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국내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또 잘 풀어야지. 네. 뭐 수출 경기가 좀 다시 올라서면서 덩달아 뭐 내수도 활성화되는 뭐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저 힘을 써도 이게 들똥말똥한 어려운 판국입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주요 그 산업 경쟁력 아이템별로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5위래요. 5위요? 예, 그러니까 미중 대만 일본 다음에 한국이에요. 야, 일본이 앞섰군요. 예? 일본 대만 일본보다 우리가 네. 처져요. 뭐 삼전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다지만 그렇게 평가를 해놨고요. AI는요 9위더라고요. 9위. 근데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AI G3 국가를 만들겠다. 네. 근데 지금 9이에요. 9. 3로 들어가려면 6계단이나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 정권의 1호 법안이 이게 3특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수사의 속성상 한번 가동이 되면은 쉽게 이게 못 멈추지 막죠. 뭐. 네. 이게 브레이크 없는 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는 거예요. 수사도 생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그냥 이거 하다가 뭐 옆에서 또 인지된 거 있으면 옆으로도 번졌다가 막 뭐 이러고 그럼 거의 뭐 올 연말까지 이걸로 다 잡아먹으면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무슨 뭐 민생 경제를 확 또 막 그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회적 분위기가 과연 그렇게 갈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이게 세 개를 동시에 하면요. 네. 이 세 개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게 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쪽 특검은 뭐 성과 내는 너는 뭐하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여주기식.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은 그냥 김 여사 맨날 이제 하고 구속시키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면 역풍이 불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부부 동시에 뭐 아마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또 시원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민의 어떤 또 분위기도 일어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이거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파문들이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 벌어지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하여튼 이 분위기로 가서 내년 초부터는 딱 지방선거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그 김민석 이런 사람 다 출마시켜 갖고 뭐 지방선거 다 먹는다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일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맞서는 국민의힘은 이걸 막을 수 있는 지금 아무런 카드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내년 이 지방선거는 이거는 뭐 사실은 패배가 불보듯 뻔한 것이고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보면 이 친윤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수사에 타겟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했던 친윤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자주 가서 술 마셨던 친윤들, 그다음에 이제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에 통화를 했던 친윤들, 네. 뭐 그런 사람들 다 수사 대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 번씩 포토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국민 이 친윤들 집단이란 게 완전히 이제 이게 국민들에게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윤들은 지금 뭐 속으로 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좌불안석이죠. 그나마
이 당권을 좀 쥐고 있어야 버틸 힘이 나온다. 그렇게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것 두 같아요. 번째 주제에서 얘기할 텐데 왜 또 이제 TK 친윤 중심으로 해갖고 송원석 의원으로 원대 네. 이게 하는 것들도 음. 여기서 그냥 좀 흩어져 가지고 4분 5일 돼 가지고 이 원대마저도 네. 원내대표마저도 놓쳐버리면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세계 특검이 동시 진행, 세계 특검의 동시 진행이 몰고 올 부작용과 후폭풍도 전 장난 아닐 거라고 네. 보는데, 그 보세요. 지금 120명, 60, 40, 20 아닙니까? 네. 내란 특검 60, 김건희 특검 40명, 그다음에 최성병 특검 20명, 검사 20명.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승진을 좀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다 가겠죠. 날 좀 불러주소. 저요 하겠죠. 뭐. 저 네. 여기 있어야죠. 저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요. 그것도 이제 내란 특검 이런 데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김건희 뭐 그것도 1순위, 센데. 2순위 뭐. 센 데가 내란 특검 아니면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그러면 저거 아마 제일 제일 저 핫발일 인기가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저런 데 가서 섹시한 거 한 건 딱 하면 뭐 검사장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그 꿈에 부풀어 갖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저게 이제 급발진하고 오바하고 진짜 과유불급의 그 우를 범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는 같아요. 아마 검찰 내 에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마 다 이제 가서 수사를 그렇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브리핑 할 때 나와서 한 번씩 얼굴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이거 하게 되면 또 이제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잘하면 또 검찰에 대한 유용성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검찰도 살려주는 살려주고. 뭐 목숨만 살려줄게 뭐 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좌파 매체들한테 이제 막 마구 줄 거 아니에요, 기사를. 그렇죠. 뭐 맨날 이제 JTBC, MBC 이제 네. 뭐 뉴스타파 이런 데 그냥 마구 흘려가면서 이제 자기들 이제 그 장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종 나오고 뭐 네. 단독 나오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진짜 우리가 단죄를 받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많고 그럼요. 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되면 더 뭐 과도하게 하는 건 사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할 때 정말 심각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요. 이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국정원에서는 봐서는 안 되는 메인 서버에 들어가서 봤어요. 예. 그게 나중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메인 네. 서버에 들어가면 우리가 비밀 공작하는 거 공작 요원들 그 리스트가 다 있어요. 그거를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인들 낀 민변 변호사들 들어가서 그거 다 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벌써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 기록관 털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디 털고 있죠? 방첩사. 방첩사. 네. 방첩사 압수수색 하고 있고요. 대통령 기록관 또 압색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신났죠. 그때 쟤들은요 수사 능력이 근데 없어갖고 능력 없어. 뭐 털어봤자 뭘 할 수가 없어. 참 예. 어떻게 저런 공수처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딴 거는 뭐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움직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쟤네들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참 대책 없는 정당이거든요. 네. 지금 그 최상병 특검도 그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 시절에 한동훈 그 대표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뭐 대법원장 추천, 독소조항 제거안 이런 거 특검은 찬성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용산 지시받고 내내 맞습니다. 그거 갖고 한동훈 공격하고 네. 너 그런 거 받으면 되냐? 너 야당 첩자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맞아요.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꼴 아니에요, 네. 지금. 경찰청을 만난 거죠. 경찰청, 너 넘어서 검찰청, 네. 파출소 피하려다가 검찰청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어벤져스 하면서 거듭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으라 직접 출석해서 그랬죠. 사실 그때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사실 직접 이 김건희 씨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걸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더니 아주 그냥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새끼들 잘라라고 해갖고 사실은요 이 지난 총선 전에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두 사람을 자르라고 지시를 해서
두 사람을 자르려고 했더니 이 총선에 악영향을 준다 해갖고 그럼 총선 뒤에 자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그때 연기가 된 겁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한테 조사를 받으셔야 그나마 그렇죠. 그래도 예우도 하고 하지만 만약 이거 잘못해서 특검이나 저 정권 넘어가서 조사받으면 정말 이 처참한 꼴이 된다. 제발 좀 받으시라.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그 측근 그룹들, 원로 그룹들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받아라. 그래야 이게 풀린다. 명품백 그거 받아야 된다. 그걸 끝까지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십시오. 검사가 40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특검도 아이 세상에 특검을 야당만 추천하는 경우는 봤지만 네. 제1야당 빼놓고 네. 예? 여당과 거기 그 사실 위성정당, 네. 예, 준여당, 조국당 같은데, 예, 그 거기보다 더 그냥 조국 사면 복권 받으려고 그냥 속된 말로 더 빨아대잖아요. 네. 더. 예. 뭐 그런 데가 지금 저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네. 사실 사실 이게 그런 점에서 참 무대책이에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피할 수 없다라면 저 중에서 몇 개는 좀 이렇게 같이 해서 특검도 그냥 해서 문제를 끝내버리면 쟤들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을 때 사실은 여당으로서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있을 때 이걸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 좀 넓게 봐야 되는데 그거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그 아무 누구도 가서 그 문제를 말도 못하고 어벤져스가 그거 이야기한다고 완전 너 새끼들 배신자야 그러고 욕이나 하지 않나. 참 그런 걸 보면 지금 와서 보십시오. 저 거의 검찰청 하나 그냥 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잡으려고 다 지금 때려붙는 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거 정권 내줌으로 인해서 결국 부메랑 돼서 그냥 샅샅이 그냥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자기만 죽어요?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도와줬던 사람들 그동안 충성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한 번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서정욱이 어디 뭐 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뭐 기사화돼 갖고 네. 저도 읽었는데 뭐 윤통을 만났더니 무죄를 확신하고 워낙 낙천적이라 갖고 별로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이더라. 네. 아니 뭐 낙천적이고 근심 걱정 없는 건 좋은데 그럼 실제 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때 조금 절제력을 발휘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움직였다면 자신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와이프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니 변호사란 놈이 그 저걸 믿고 있어요 지금? 무죄 확신한다는 저걸 믿고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예? 아이고. 이게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요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를 따랐던 그 경찰들, 저 군인들 그 사람들은 뭐냐고요? 완전히 저 그냥 다 모든 벌어놓은 재산 다 변호사한테 갖다 주고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 그 사람들 군인들 재판 나오는 거 전부 다 군인들 서로 자기들한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지시받았던 사람들한테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무죄면 뭐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지금 직장 못 구해서 지금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이 공무원들요 나가서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다 실업자 됐습니다. 써주지도 않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실 근무했다 그러면 아예 원서도 안 본답니다. 예? 괜히 찍힐까봐. 근데 서정욱 웃긴 게 뭐 자기가 관저 뭐 몇 번 가봤는데 개 수영한 거 본 적 없다는데 그 저기 그 정원 관리사예요? 서정욱이? 지금 뭐 몇 번 왜 갔다고 뭐 무슨 스피커 역할을 해요? 개 지금. 수영한 적 본 적 없다? 예? 지금 무슨 뭐 윤통 스피커 이제 윤상현이 안 하니까 이제 뭐 서정욱이 지가 합니까? 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정신 승리죠. 저게 쉽게 말해서 정신 승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망가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도왔던 또 믿고 따랐던 그리고 많은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고 이런 분들을 정말 이 한없이 정말 이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분노가 미치는 게 본인은 괜찮다 그러고 뭐 한데 아니 본인이 괜찮은가 하고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러니까 1도 지금 다른 사람에 그렇죠. 대한 이 생각이 없어요. 네. 예? 네. 왜 그런 사람들을 대변 역할을 하냐고요. 왜? 죄책감은커녕 예? 이제 일말의 미안함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참 이게 그동안 옆에서 많이 뛰었던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분노감이 치밉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커리어 좋던 사람들이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정말 이 계엄 사실도 모르고 정말 배신감에 그 대통령의 거짓말에 예? 지금 정말 뭐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한 몇십 분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 있고 대통령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믿었고 했다가 역공이나 당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자기의 커리어를 바쳐서 대통령실 가서 근무하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지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보스 한번 잘못 만나서 인생 완전히 지금 뭐 망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지금 죄송함과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저따위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어디 지금 저런 게 자기만 무죄 확신한다고 그래요. 예? 참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남한테 피해주고 살면 안 됩니다. 예? 남 잘되게 해야지 남한테 저렇게 피해주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나마 제가 이 DJ나 YS나 JP 이런 분들 정치가들 그래도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도 자기 따랐던 사람들 다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아, 그럼요. 다 시장 군수 만들어주고 다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 아니에요. 예?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예? 전부 다 있는 것도 다 빼뜨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솔직히 좀 끔찍한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이 수사를 벌이면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이 요즘 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참 짠한 연민의 정이 많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